네, 그러면은 2주차 2교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단축키 끼고 툴바 명령 상세 설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축키입니다. 샷키. 제가 몇 개만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거 말고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포토샵 단축키 하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익히시면은 좋은데 사람들이 보면요, 쓰던 거는 쓰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또 성장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해놓은 이 빨간색들은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이라 하다 보면 늘긴 해요. 이거 뭐 굳이 하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느는데 해야만 늘어납니다. 해야만. 그런데 자 보시면은 컨트롤 A, 컨트롤 A 또는 이거 또는입니다. 컨트롤 D를 누르시면요. 컨트롤 A는 셀렉트 all, 그러니까 내 화면에 전체 다 선택할 때 컨트롤 A, 디셀렉트 선택 취소죠. 예, 컨트롤 D 누르시면은 선택한 거를 다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여기 컨트롤 T 하면 트랜스폼이라고 했는데 즉 요 뒤에 있나 보네요. V 눌러서 이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그 오브젝트죠. 그 오브젝트를 컨트롤 T 누르시면은 사각이 생기는데 그 점을 움직이든지 상하로 하면은 변형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줌인 줌아웃 되고요. 스크롤 돌리면은 그것도 줌인 줌아웃 된다고 그랬죠. 근데 브러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브러쉬 크기를 줄이는 게 얘입니다. 요 화살 그 뭐지 괄호가 대괄호가 이쪽으로 하면은 뭐지 브러쉬가 작아지고요. 이쪽을 누르면은 브러쉬가 커집니다. 그 뭐지 키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키보드 바로 하단에 있는 괄호인데요. 이거를 활용을 꼭 해주시면은 빨리 작업이 능숙해집니다. 자, 두 번째 하키는 쭉 보시면 좀 많죠. 컨트롤 시프트 I는요. 컨트롤 시프트 I는 인버스 셀렉트라고 해가지고 선택 반전입니다. 내가 요 칸만, 요 두 칸만 선택을 했어. 근데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만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선택 반전. 그래서 원래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색깔이 얘네만 도드라지게 뭐 진하다 또는 다르다 주변 색하고 다르다 했을 때 얘네만 선택을 딱 해주고 먼저 그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유사한 명령인데 시프트가 없죠? 컨트롤 I네요. 인버트 셀렉터로 해서 색상을 반전시킵니다. 예, 얘는 말로 설명하는 거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은 지금 배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배경이 없는데 컨트롤 I를 누르시면요. 요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네. 필름 보신 적 있으신 분, 요즘은 뭐 디지털 세대라 그 일반 필름 카메라를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내가라고도 하죠. 내가 나 말고 내가 반대라고. 반대에 그러니까 빛을 적게 오는 데는 어둡게 해야 되고 빛을 많이 받는 데는 밝게 해줘야겠죠. 그런 것처럼 약간 사진 필름처럼 나오게 할 때, 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인버트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색상을 받고 싶을 땐 이렇게 한다. 요 명령을 쓴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 쪽은 밝게 나오고 밝은 부분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예, 인버트 컬러가 특징이다. 뭐 F는 필이고 채우는 겁니다. 컨트롤 F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어 약간 버켓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컨트롤 R은 룰러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실제 사이즈를 알고 싶을 때는 이걸 누르면 이제 룰러가 생기고요. 요 그림 요렇게 그림 주변으로 룰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보조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정렬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기준점 뭐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컨트롤 키는 프리퍼런스에서 준비하는 거 지난주 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뭐 건드리지 않으신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스페이스바는 아까 설명드렸던 핸드 또는 펜이라고 하네요. MV 마크 셀렉트하고 움직이는 건 V. 디폴트 포스 백 이거는 백 컬러하고 앞에 기본 컬러로 만들어 주는 거. 그 디폴트 컬러라고 제가 했죠. 예. 4 앞쪽에 백 뒤쪽에 컬러를 기본 디폴트 컬러 흑백으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X는 스위치 앞색하고 뒤색 배경색 정경색과 배경색을 스위치 해주는 거 바꿔주는 역할을 X로 한다.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컨트롤 콤마는 쇼 그리드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본의 아니게 이걸 눌러놓고선 당황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이거 들어가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컨트롤 X는 컷입니다. 잘라내는데 잘 쓰나? 네. 라쏘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매직 완드 W 줌 Z. 네, 요 정도에서 단축키는 하고요.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단축키는 이것만 해서 다 배운다고 하시지 마시고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포토샵 핫키 또는 샷키라고 치시면 영어로 치시면은 외국 친구들이 쫙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하고 자세히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버전들 나오니까 그 버전 보시면서 다운받아가지고 따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책 뒤쪽에도 이것만 자료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버스나 이동당에 뭐 친구 기다리면서 약속하는데 친구 기다리면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익히면 그거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 포토샵을 직접 쓰시면서 바로바로 활용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령어 상세히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V는 뭐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안 하고요. 네, 얘는 따로 안 하고 마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마키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있네요. 제가 기억하고는 얘네들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초창기는 없었습니다. 초창기는 제가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뭐 긴 선 할 때 뭐 얇은 세로선 가로선 하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얘로 활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M 치시면은 여기로 넘어오고 여기서 V에서 M으로 넘어오고 다시 Shift M 누르면 얘네 둘이 왔다. 얘네들은 들어가서 선택하셔야 돼요. 없죠. 얘네들은 들어가서 선택이 되는데 Shift로 스위치가 된다. 스위치 된다. 또 Shift 된다. Shift 된다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각이나 원형 등으로 영역을 선택할 때입니다. 올가미 도구는 이렇게 라쏘라고 했죠. 라쏘 L 써 있죠. 얘네들은 Shift를 하면은 요 단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클릭하지 않아도 L 누르면 얘 넘어가고 원하는 게 얘가 아니면은 Shift L을 누르면은 열로 그 다음 열로 다시 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네, 프리핸드 내가 따라가는 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다각형 점으로 연결합니다. 클릭하면은 점으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자석 올가미는 고유 색상이나 색상 차이, 즉 여기는 검은색 계열이죠. 어두운 회색 계열. 여기는 밝은 흰색입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 경우에는 얘가 자석으로 쫙 쫓아가면서 반듯하게 잘라줘요.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조금 애매하죠. 이런 부분 애매한 부분은 갑자기 쑥 들어가서 선택이 됩니다. 요게 단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저 마키 들어가서 사각형 도구로 Shift 누른 상태로 요만큼을 클릭해주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는 추가할 때 쓰이는 거고 Alt키가 아마 뺄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요. 플러스 추가한다, 마이너스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빠른 선택 도구. 예, 빠른 선택 도구로 됐고, 퀵 셀렉트인가 그럴 겁니다, 영어로. 그리고 얘가 매직 완드예요. 마법 봉처럼 생겼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 특징은 얘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브러쉬 영역을 크기에 따라서 쭉 밀어 올고 가면은 그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합니다. 선택을 하나를 해요. 근데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1번이란 내가 원하는 색이 레드가 있어. 근데 레드로부터 유사한 색들이 있겠죠. 조금씩 번져가던 색깔. 그러면은 11%다. 그러면은 위로 11%, 밑으로 11%, 그래서 총 22% 정도의 영역을 전부 다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밝거나 맑은 거나 채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11% 이내의 영역들을 전부 선택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줍니다. 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브러쉬가 지나가는 영역을 쭉 선택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셀렉터 선택 취소는 컨트롤 D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선택을 반전할 때 내가 이거를 다 선택을 해놓고 브러쉬를 하던 얘네들로 선택을 뭘 했던 간에 그거를 반전시키든 컨트롤 시프트 I로 한다.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 포토샵에서 보겠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마키입니다. 마키 쭉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도 하고 싶네. Shift 키 누르시면 커서 보세요. 커서 플러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영역 추가가 돼요. 반대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추가가 되죠. 여기도 누르면 추가됩니다. 그냥 하면은 왜 이게 움직이냐? 네, 그냥 하면 그 전에 있는 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추가인데 그냥 한다? 안 되죠. Shift 누르고 추가. Alt 키 누르면은 마이너스. 예, Alt 키. 이게 Alt 키입니다. 마이너스. 일부 영역만 찰 때. 그래서 라쏘 같은 경우 지금 원형 선택 도구는 말 그대로 중심을 기준으로 Shift를 누르시면, Shift를 안 누르면 타원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Shift를 딱 누르시면 정원으로 선택이 돼요. 라쏘도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구나. 얘는 안 나오나? 라이너는 이게 나오는데 헷갈렸나 본다. 자, 얘는 다각형 도구라고 했죠. 클릭, 따닥. Shift 누르고 클릭, 따닥. 클릭, 따닥. 네, 이런 식으로 추가할 때 다각형 도구는 이렇게 쓰인다. 근데 자, 요번에는 자석 올가미를 쓰는데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 봅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클릭만 했습니다. 손 띄었어요. 마우스에서. 근데 얘가 천천히 가면서 구분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포인트를 찍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지. 예, 잠깐 졸아서 그러면은 선택이 돼. 얘 빼야겠죠. 근데 얘 뺄 때는 다각형 도구로 Alt키 누르시고, Alt키 누르시면, 자, Alt키 보면은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네, 마이너스 보일 때 클릭 따닥. 네, 빠지죠. 요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영역 선택하는 방법, 라쏘 했는데, 자 0번 컨트롤 D, 디셀렉트, 다시 줌 해서 자 여기 패더 값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매직 완드가 있네요. 자동 선택 도구라고 돼 있는데, 얘 보시면 요 창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얘 바뀌었죠. 이 할 때도 바뀌었죠. 각각의 명령어마다 얘는 옵션으로 내가 지금 어떤 명령을 쓰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옵션들이 쭉 뜹니다. 자 얘는 하나만 하고 추가하고 빼주고 교차하는 것만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매직 완드인데, 자 여기서 보면 허용치가 있습니다. 33%. 자 이 허용치 그대로 쓰고선 내가 여기만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말은 내가 순간 누를 때 누르는 요 포인트 부분이 그 컬러만 선택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컬러로부터 33% 영역에 이르기까지 위로 33 아래로 33 유사 색깔 전부 선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10으로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10으로. 아까보다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거꾸로 얘를 아까 33이었는데 50으로 늘려볼게요. 훨씬 더 많은 걸. 근데 요 부분도 하고 싶고 요 부분도 하고 싶다? 뭐라고 했죠? Shift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대신 여기도 지금 선택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 라쏘로 Alt키 누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은 남기고 원치 않는 부분들은 아이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Z, Alt를 해버렸네. Shift 키를 눌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가서 또 빼주고 이렇게 가서 빼주고 해주고 줌인 하니까, 자 보이시나요? 요 점들 이게 하나씩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픽셀인 거예요. 곡면이 아닌데, 곡면인데 점으로 곡면을 표시해주는 역할이 바로 요런 건데, 이걸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해요. 요 안티알리아싱 때문에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속는 거죠. 눈이 속아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매끈하게 이것도 선택해주고 싶다. 라쏘 다각형 도구 한번 해볼까요? 자 추가죠. 포함이죠. Shift 눌러야겠죠. 플러스 떴죠. 자 여기서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안 찍혀? 마그네틱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따닥 포함이 됐죠. 자 이쪽에서는 자 Shift 마우스는 여기다 두고 Shift 누르고 라쏘 눌러볼게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명령어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으로 하고, 요번에는 요만큼을 빼겠단 말이죠. 요만큼을 빼보겠습니다. Alt키 먼저 누르시고 클릭, 그리고선 가죠. 지금 보시면은 이 셀 하나하나를 자기가 알아서 색깔 구분을 하면서 따닥, 네, 요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칼라의 경계선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색을 빼준다 보시면 돼요. 네, 컨트롤 0.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다음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카피했고 컨트롤 V, 그랬더니 레이어 하나가 늘었습니다. 보실까요? 네, 요만큼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선택 도구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을 색으로 할 거냐, 영역으로 표시할 거냐, 도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의 선택 기능. 자, 그 다음에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좀 할 말이 많아요. 브러쉬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2교시 마감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시간상. 자, 보시면은 브러쉬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뜨죠. 그리고서 옵션 창이 쭉 뜹니다. 옵션 창에 이렇게 폴더가 있네요. 요 폴더 2번을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브러쉬의 기능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브러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브러쉬마다의 모양, 기능을 조금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아까 화살표, 대괄호 있죠. 대괄호를 왼쪽으로 하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는데 이거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각도, 지금 원형이기 때문에 각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을 하든 동그라니까. 근데 원형률을 100%가 아니라 뭐 50으로 하면은 납작해지겠죠. 그만큼 납작해지면은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 각도에 따라서 붓이 가늘어졌다가 넓어졌다, 가늘어졌다 넓어졌다 하겠죠. 예,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 브러쉬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양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 분사는 뭐냐면 지금 얘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1465 얘가 모델 번호인데 이렇게 가는 거를 분산한다. 패스라고 했죠. 이렇게 패스가 지나가면은 그 패스 기준으로 얼만큼 위아래로 떨어뜨리는지 그걸 의미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브러쉬 만드는 법, 이거 디폴트로 나와 있는 브러쉬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요번에 새로 나온 브러쉬 버전은 이게 많이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거 브러쉬 자기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 만들 수 있고요. 그거 만드는 법 나중에 가르쳐 드리니까요.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하셔서, 자, 어떤 사람은 이 브러쉬가 다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브러쉬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차이야? 작업의 풍성함이 달라요. 풍성함이. 누구는 되게 다양하게 오밀조밀한 기법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벌써 금방 실증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변화를 주는 게 이렇게 여기서 다 정리를 해서 합니다. 이거 따로 또 설명을 드리는데, 자 보시죠. 그리고 브러쉬의 종류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요거는 브러쉬의 크기 한다. 얘네들이 크고 각각의 것들이 크고 작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뒤집느냐, X로 뒤집냐 Y로 뒤집냐, 브러쉬의 방향을,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건 해보면 다 하는 거. 각도 아까 설명드렸죠. 원형일 때는 의미가 없지만은 원형률이 작아지면 얘가 납작해지고, 납작해짐에 따라서 붓이 방향에 따라서 요 형태가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굵어졌다 얇아졌다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간격, 얘네들이 하나씩 표현이 될 건지 쫙 붙어서 가는지 그 간격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간격이 조밀하죠. 자, 이겁니다. 자, 1번은 경도가 100%래요. 그러니까 요 경도가 뭐냐, 요 주변에 원 주변이 경계가 구분이 확실히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원형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간다. 자, 요번엔 원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납작해지니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자, 요번에는 원형률 50인데 각도를 45도 틀었대요. 그랬더니 얇았다가 굵었다가 얇았다가, 그리고 원형률 50%고요. 각도는 45도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88%. 그랬더니 이쪽은 기니까 겹쳐서 중첩이 돼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붙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격의 역할이 이런 거를 차이를 준다. 그리고 요거 지금 보니까 죄송한데 뿌옇잖아요. 경도가 100% 아닌 것 같아요. 예, 뿌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도가 밑으로 낮아질수록 경도 딱딱한 거죠. 요건 딱딱한 거. 그리고
낮아지면 50%, 0%뭐 이 0% 하면은 완전히 확 퍼지는,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경도라고 해요. 네. 이런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분 13초, 14초. 네. 그래서 2교시까지는 요거 했고요. 자, 3교시에서는 다시 한번 툴바에 대해서 또 다른 명령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브러쉬만 전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뭐 브러쉬 만드는 법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워밍업 하는 거니까 2주차잖아. 왜 이렇게 빡시게 하려고 그래? 그 대신 제가 포토샵, 안타깝게 지금 여러분한테 포토샵을 쓸 수 있는 게 7일짜리를 지금 있어요. 안 그러시면 여러분이 포토샵을 요즘은 사지 않고 무조건 임대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얼마를 내거나 달달이 뭐 얼마씩 내는 게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도브 회사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공지사항으로 다운받는 법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건 라이센스 없이 그냥 7일간, 일주일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써보시고 그 다음 개강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포토샵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습실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